7월 11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거의 매일 진행해오던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회견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배경으로 들었는데요. 일각에선 지지율 하락에 따른 메시지 관리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죠. 민주당은 코로나는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라며 사실상의 소통 중단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잠행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대표직에선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하다고 하죠. 반면 국민의힘에선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모임을 갖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 상황을 사고로 규정한 뒤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빠지자 배현진 최고위원도 오늘 최고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나선 분위기인데요. SNS를 통해 지지자들과의 소통도 늘리고 있습니다. 이 의원을 향한 당내 견제도 이어졌는데 97그룹 박용진 의원은 허망한 안방 대세론이라고 했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강성 팬덤이 아니라 민심 지지를 받는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진 구성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혜원 체커가 훌쩍 휴가를 떠났고요. 보도국 배양진 기자가 일주일 동안 함께할 예정입니다. 배 기자,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간단히 한마디 하고 갈까요? 네, 동기들이 이거 하는 모습을 좀 봤는데요. 네. 열심히 하겠다고 국장께 말씀드리면 잘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예요. 저의 심리까지 꿰뚫고 왔습니다. 자, 배양진 기자의 활약에 상당히 이제 기대가 가고요. 자, 그럼 오늘은 다시 하겠습니다. 배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벤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열심히 잘하겠다고 한 배체커는 이제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됩니다. 나가요. 네. 류 실장. 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이준석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의총이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모두 발언해서 이 위기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 앞서서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의 모임이 잇따랐는데요. 일단은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이 같은 기류가 최종 확정이 될지 이 속보가 나오는 대로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보는 류 실장이 챙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나오는 대로 그럼 얘기 좀 해주고요. 자, 국민의힘 분위기는 이따 상황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초선 모임에서는 이준석 대표 문제를 여기서 정리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거다라는 좀 더 강경 발언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의총 관련 소식은 저희가 속보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의총을 열었죠. 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 참사를 사죄하고 또 비선 정치의 전말을 공개하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많은 하루인데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양진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매일 진행해 오던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회견이라고 하죠. 오늘 잠정 중단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배경으로 들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배양진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자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베의 유산, 대통령의 압박 면접, BA5, 그리고 첫 검찰총장입니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소위 도어 스태핑 얘기입니다. 이 도어 스태핑, 정부 출범 직후엔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 이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모습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런 친근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자해전부터 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추경 안 합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많이 준비하셨어요? 질문이 없나 보지 오늘은? 어디서부터 할까? 네, 이랬던 도어 스태핑 오늘 갑자기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대통령실에선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신종 변이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재유행 중이죠. 대통령실 기자단 내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으니 당분간은 대통령과의 직접 접촉을 피하자는 취지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만큼 방역에 취약하다는 이유도 들면서 다른 이유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 여러 가지 실언들이 지지율 저하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정제된 방식으로 방법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게 솔직하지 코로나 때문이면 이제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근절될 때까지는 못 하시겠다는 뜻 아니? 도어 스태핑 중단 선언이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니 코로나 핑계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 건데 이런 해석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자 TBS 의뢰로 KSY가 조사한 결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잘한다가 34.5%, 못한다가 60.8%였습니다. 마드리드 순방 중이던 6월 말에만 해도 0.6%포인트 차이였는데 2주 만에 급격하게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보통 해외 무대에서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 돌아오면 지지율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례적이죠. 이유가 뭘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은 건 인사 문제였습니다. 지난 8일 갤럽 여론조사 보면요. 역시 잘한다는 30%로 떨어진 가운데 못한다고 평가한 이유 중 가장 많은 건 인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성희롱 발언 논란에 휘말렸던 송홍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국민 기대에 부응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죠. 검증 실패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락된 사건으로 봤기에 지나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네 번째 장관급 낙마인 만큼 이를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도 거셉니다. 인사검증 책임선상에는 하나같이 대통령의 검찰 최측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거듭된 부실 검증과 인사 책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에서 인사 실패에 대한 지적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답했죠. 그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송영열 후보자라든지 박진애 총리 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인사 실패라는 그럼 지적을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여당 내에서조차 국민들이 전 정부보다 잘하라고 뽑아준 건데 전 정권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답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었죠. 여권 인사들 가운데서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이 잠정 중단된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한 잠시만 안녕이 될지 하지만 더 오랜 기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갖다 그렇게 오래 했던 분이 아니고 한 1년여 정치에 참여를 해가지고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치인들이 쓰는 그 말에 대한 그 익숙함이 없어요. 대통령의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우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두 번째 픽, 아베의 유산입니다.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거리 유세 중에 전직 자위대원 출신 남성의 총에 맞아 숨졌죠. 그로부터 이틀 뒤인 바로 어제 일본의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가 열렸는데 아베 전 총리가 지원하던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기시다 총리 등 자민당 인사들은 개표 상황실에서 아베 전 총리를 위해 묵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참의원 의석
일본 국회는 하원 격인 민의원과 상원 격인 참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번에 열린 참의원 선거 제도가 독특합니다. 이 참의원 임기는 6년인데 3년에 한 번씩 선거를 열어서 의석의 절반씩을 새로 뽑습니다. 이번에도 125석을 뽑았는데 현재 언론에 따르면 집권당인 자민당과 열린여당인 공명당이 합쳐서 76석을 얻었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이번에 뽑지 않은 기존 의석 70석과 합치면 넉넉히 절반을 넘긴 겁니다. 아베 전 총리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찌 보면 아베의 유산인 셈이죠. とても日本のことを考えてくださったと思いますので、その思いが報われるような選挙になっ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 이번 선거는 아베 전 총리의 추도 분위기에서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게 모두 합쳐 9년 가까이 일본 총리를 지낸 거물 정치인의 최후라기엔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전직 해상 자위대원이었던 범인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부품으로 총기를 제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2발을 쐈고 2번째 총알이 치명적이었는데 이 현장에서 경호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 카메라가 흔들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범인이 첫 발을 쏜 뒤 3에서 4초의 시간 동안 이 범인을 제압하든 아베 전 총리를 대피시키든 했다면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장기 집권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2025년 다음 참의원 선거까지 이 특별한 선거가 없어서 독자 정책 노선을 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건 아베가 남긴 또 다른 정치적 유산, 개헌을 추진할지 여부입니다. 아베 전 총리, 이 총리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런 말까지 했었죠. また憲法改正、志半ばで職を去ることは断腸の思いであります。 이렇게 아베 전 총리가 필생의 과업으로까지 꼽았던 개헌은 일본 헌법의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겁니다. 소위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 헌법 9조. 이건 전쟁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쟁용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걸 우회해서 자위대 보유를 정당화하는 헌법 조항을 새로 만들어서 이 방어 전쟁은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시다 총리 어젯밤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개헌안을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하겠다고 했죠. 이런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던 우리 정부도 조문 외교에 나섰습니다.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조만간 분향소를 찾을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 관계의 개선과 회복이 우리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곧 조문단을 꾸려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적극적인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 건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내에선 온건파로 분류되는 만큼 독자 외교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지만 아베 총리 사망으로 강경 보수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그 포인트죠. 조금 이렇게 밸런스를 취하려는 태도는 보이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 특히 자민당 내에서 그 우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숫자도 많고 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다루지 않은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 대통령의 압박 면접입니다. 민생과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완전히 방식을 바꾼 원탁 토론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원래 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한다고 하면 장관에게 이 담당 국장, 과장, 심지어 사무관까지 붙어서 보좌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장관 외엔 차관이나 실장급 한두 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질문을 던지든 장관이 거의 혼자 힘으로 대답해야 하는 압박형 업무 보고가 된 거죠. 이런 와중에 등장하는 1번 타자, 바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입니다. 워낙 국회 상임위 경험이 많기도 하고 기재부 관료 출신이기도 해서 무난한 보고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
과거 국무회의에서 이 규제 탓에 반도체 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교육부 차관에게 혁신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 대상이라면서 호통을 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업무 보고에 들어가는 장관들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번째 픽 BA.5입니다. 이 BA.5,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신종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도 신종 변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신종 변이에 신종 변이까지 생겼습니다. 이 BA.5 변이의 가장 큰 특징, 면역 회피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어도 감염될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물론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재유행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BA.5 검출률이 2주 전 10.4%에서 지난주 28.2%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새로운 재유행을 대비하여 국내외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료와 방역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693명. 전주 대비 2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늘어서 71명이고요. 사망자도 18명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과학 방역을 실현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엽니다. 여름철 재유행 대비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일단 완전히 해제하는 걸 검토했던 격리 의무는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업시간 제한같이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미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방역 강화 정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빠르면 8월 중순이나 8월 말 또는 늦으면 한 9월 달이나 10월 달쯤에 지금 현재 대부분의 모델링은 한 15만에서 20만 명 정도의 확진자 규모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마지막 픽, 첫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 큰 관심을 모았는데 이 김호수 전 총장의 사퇴 이후 2달 만에 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드디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됐고요. 이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이 법무부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총장 후보자 천거를 받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공석으로 있던 2달 동안 이미 3차례의 검찰 간부 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이루어졌죠.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월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은 이따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본다고 했는데요. 지금 막 속보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는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총 결과가 나왔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아까 정치회의 시작할 때 제가 유정화 실장하고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의총에 앞서서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 상황을 사고로 규정한 다음에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고 많은 모임에서 비슷한 쪽으로 이제 공감대를 이뤘다는 그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의총에서 관련된 얘기가 최종 추인이 돼서 의결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든 뭐 아니면은 그때 전당대회를 여든 뭐 새로운 이제 방안이 이제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자,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이따 국회 상황실에서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했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속보가 나온 게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한 거죠, 류 실장.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김창기 통계청장, 또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창의장에 이어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4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안이 많아서 더는 비워둘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원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금융시장이 워낙 불안정하니까 임명했다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야당 쪽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장 이 김 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이 불통과 독단을 넘은 오기 인사라고 직격했습니다. 지금 국회 원구성이 안 돼 있더라도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고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정부 출범 2달이 됐는데 아직 일기 조각이 안 끝난 상황이고 민주당이 오늘 의총을 열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제 전면적인 공세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는데 성명서를 발표했죠. 아무래도 이제 여야 간의 갈등 상황도 좀 불거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베 전 총리 조문단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요. 조문단이 언제 출발할지는 혹시 정해졌나요? 조멘토? 네, 이 한덕수 총리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이 조문단을 꾸릴 계획인데요. 일단 일본에서 거행될 내각과 자민당 합동 추도식에 맞춰서 일본을 찾을 예정입니다. 일단 당분간은 일본도 아베 전 총리의 추도 분위기에서 전국을 운영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그 이후에 기시다 내각과 윤석열 정부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한일 관계 개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관련된 속보 역시 많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정치부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양진 체커 해보니까 어때요? 잘한 것 같아요?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해요? 좋아요. 자, 오늘 원픽 어떤 걸로 꼽겠습니까? 네, 오늘 원픽 지지율 하락에 주춤했나 소통 상징 도어 스태핑 당일 취소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초유의 당대표 징계 상황을 맞이한 국민의힘은 상황 수습에 나섰습니다. 초선과 재선 중진 의원 모임에 이어서 조금 전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됐다는 속보 제가 조금 전 전했습니다. 오늘 모임들에서는 이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하는지까지 여러 의견이 분출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자명에 나선 이 대표의 고민까지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징계 처분권 자체가 그 당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가지고 어떤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네,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이 초유의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당대표로서 이 징계 처분을 보류하고 윤리위 재심을 그리고 법적 가처분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일단 징계 처분 보류는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이 대표는 징계 결정 당일 오전에 이 라디오 인터뷰 이후에 공식 일정 모두 취소하고 오늘 최고위원회도 불참했는데요. 오늘 최고위에서는 징계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면서 본인이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됐다 이렇게 선언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 징계를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당 대표라 할지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모든 당직자들은 당원과 국민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네, 오늘 최고위원회 장면 한번 보실까요? 권 대표 직무대행 옆자리. 이 대표 대신에 왼쪽에는 이 배현진 최고위원, 또 오른쪽에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차지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친윤계로 분류가 되죠. 일주일 전 최고위를 보이콧했던 배 최고위원이 들어오면서 이 대표는 자리를 비운 셈인데 오늘 최고위 그리고 일주일 전 최고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이 대표와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였던 배 최고위원은요.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몇 가지 당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을 맡은 건요. 이 대표의 징계를 당대표직을 완전히 비우는 권위가 아니고 잠깐 비우는 사고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이제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은 수습 방안을 놓고 오늘 초선, 재선, 중진 모임을 거쳐서 의원총회까지 차례로 열었습니다. 특히 차기 당권 주자들이 포진해 있는 당 중진 의원 모임에서도 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받아들여지는 모양새였는데요. 이 자리에 장제원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저는 소위부답입니다. 엄격한 해석 하에서는 지금 사고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사무국의 입장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원내 대표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맞죠. 네, 이 대표의 부재를 사고로 해석을 하면요. 이 대표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당 대표를 새로 뽑는 조기 전당대회는 불가능해진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 대표가 징계 때문에 당원이 아니게 된 상태를 인정을 해준다는 것, 일종의 절충안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대표 측의 반발 같은 이 징계 결정의 후폭풍 수습 방안과 또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는 권 원내대표의 생각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고위원 전원들이 기획조정국의 해석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당원 당규상에 없다는 말씀을 주말 사이 이준석 대표하고는 좀 연락을 해보셨나요? 못 해봤습니다. 예,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연락할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6개월 징계로 끝내자는 의견만큼이나 이 대표 사퇴와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의견도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집권 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려면 임기응변 차원의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를 한 건데 차기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최근 당내 의원 모임 세미래를 이끌고 있는 김기현 의원입니다. 이 대표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지도자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동안 당의 외연 확장과 체질 개선에 기여해 오신 이준석 대표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는 이 대표적인 윤핵관이죠. 장제원 의원의 행보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본인의 지지 모임 여원 산악회 공개 활동을 2년 7개월 만에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버스 23대에 탄 1,100여 명의 회원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빨간 점퍼를 입고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고 또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 매우 즐거워 보였습니다. 장 의원은 이 대표 징계 관련 공식 언급은 없었지만요.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선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징계를 두고 이 윤핵관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두 사람은 앞서 이 인들레 모임을 두고서도 참여하려고 했던 장제원 의원 또 모임을 막으려 했던 권 직무대행 입장 갈린 바 있죠.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요. 주말 동안 아무 공개 일정이 없었습니다. 당내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에 짧은 글귀로 저의 시심을 자극했던 이 대표 아무런 설명 없이 노래 한 곡을 올렸습니다. 30대 영선의 당대표 본인을 윤리위 징계로 꺾어버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선이 담긴 듯한데요. 가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 노래요. 이 대표가 4년 전에도 이 노래를 바로 저희 정치부 회의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공천 문제 등으로 사이가 나빴던 안철수 의원에게 띄우는 공개 편지였는데요. 이런 사연 때문에 이번에 이 노래를 다시 올린 것 안 의원 그리고 친윤계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 대표가 보냈던 편지의 한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는 누군가가 황당한 아집으로 우리가 같이 정치하는 동지들과 그가 가족들의 선한 마음에 못을 박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을 신청합니다. 인간의 탐욕에 대한 고찰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의 그 복잡한 심경이 담긴 노래인 듯한데요.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오늘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징계가 적절했다는 의견은 33.2%, 과도했다는 의견은 31%로 팽팽했습니다. 미흡했다는 의견도 27.5%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빨간불이 켜진 상태죠.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20대만 좀 떼어서 살펴보면요. 일주일 전보다 긍정평가는
12.9%포인트 떨어져서 30.9%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9.5%포인트 올라서 56.5%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 대표의 징계 국민의힘 젊은 층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대표의 윤리위 재심, 이 대표는 이 윤리위 재심과 법적으로는 가처분 신청 조치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장고에 들어간 듯한데요. 이 대표 주변 인사들도 조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된 게 없다라면서 이 대표를 감쌌던 정미경 최고위원은요.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말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징계에 불복하는 모양새로 이 대표의 입지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깔린 듯합니다. 불복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을 빨리 극복하고 수습하는 데 다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법적인 그런 가처분이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윤리위 결과에 승복해서는 안 된다,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인데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가처분이든 징계 무효 소송이든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대표의 사퇴 가능성도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자진 사퇴는 윤리위의 결정에 승복을 하는 것이고 성상납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사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결정이고 대표직을 이제 사퇴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대표직을 사퇴 안 하죠. 네,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상태에서도요. 성상납 관련 경찰 수사 그 자체로 뇌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윤리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점을 강하게 문제 삼은 바가 있죠.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이유입니다. 윤핵관들이 윤리위를 통해서 이런 관련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처럼 징계를 할 거다. 그래서 당 대표를 거리시킬 거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보고 수사 결과를 보고 최종 법원의 판결을 보고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윤리위가 좀 아쉽죠. 네, 성상납 제공을 주장하고 있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에서는 경찰 수사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 계속 펴고 있는데요. 접대나 후원 등이 2016년까지 이루어졌다면 이 공소시효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5년, 16년까지 이어지는 계속적인 어떤 접대와 또 뭐 후원이나 물품 제공 이런 것들을 포괄일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에서 제시한 게 2016년까지거든요. 그래서 다 합치면 한 20몇 번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이제 포괄일죄로 볼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조기 전당대회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 대표 측에서는 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위기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재판까지는 진행이 안 될 테니까 기소 의견을 내서 혐의가 있다라는 이런 발표를 한다면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 사퇴 압력이 강하게 그렇게 있겠죠. 되겠죠.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2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윤리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은 이딴 의원 모임 그리고 의원 총회를 통해서 6개월 동안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당내 혼란을 방치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의원 총회 결과를 가장 유심히 지켜볼 사람 바로 이준석 대표일 듯한데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권성동 체제로 수습 나선 국민의힘, 경찰 수사, 법적 소송, 고민 깊은 이준석 대표. 네. 자, 아까 제가 뉴스픽 할 때 이제 국민의힘 의총 결과를 속보로 전했던 바가 있죠. 이제 의총 결과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 대행을 맡는 이제 그런 방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그런 결의문이 채택이 됐고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데 원구성이 시급하다는 그런 얘기를 일성으로 일단 꺼냈고 7월 임시국회가 빨리 가동돼야 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도 빨리 실시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직무대행 기간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권성동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은 6개월이지만 정치 상황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은 6개월이지만 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 이준석 대표를 언제 만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자,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의총 조금 전에 끝났고요. 관련된 의총 결과 제가 지금 속보로 정리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의총에 앞서서 국민의힘이 여러 의원 모임을 열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좀 역할을 맡기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오전부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모임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초선 모임, 재선 모임, 중진 의원 모임, 각급 의원 모임이 모두 열렸고요. 이 대체로 이 대표의 징계 상황을 거리가 아니라 사고로 본다. 그래서 권성동 대표를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한다는데 이미 그때부터 동의를 그래서 바로 이제 의총으로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군요. 합의를 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더 이상 당이 혼란을 겪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 지도부를 뽑자 이런 주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조경태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더 지켜보자,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들도 좀 계셨고요. 그리고 또 대표한테 또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뭐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오늘 하나요? 의원총회에서는 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의결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왜 입을 가렸어요? 좀 전에 말하다가? 네, 국장이 뭐 말씀하실 게 있을 것 아니요, 같아가지고. 말할 거 없어요. 네, 오늘 아까 국장이 아까 전하신 것처럼 이제 결의문까지 채택이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결론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의문 내용에 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하나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 하나를 위해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겼는데요. 당 지도부가 좀 나서서 이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6개월 이후 상황을 우리가 상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일 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지도부는 지금 이 혼란을 이 시기에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사실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할까요? 그러면 또 혼란이 제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이 부분을 설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 사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 전략실장이요. 당의 갈등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할지를 이 대통령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갈등 혹은 혼란이 결국 이 정부 여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듯한데요. 특히 이 대표 징계 그 당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를 만난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안타깝고 공교롭다면서 이 징계 받기 전도 그렇지만 징계 받은 날 만나는 건 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의 대응엔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는데요. 민주당 현근택 전 선대위 대변인입니다. 역시 이진복 정무수석이 권성동 직무대행을 만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다는 해석도 내놨는데요. 윤핵관 내에서도 권성동 6개월 직무대행 체제와 이준석 대표 사퇴 뒤 조기 전당대회로 의견이 갈린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다음에 바로 어쨌든 사고다. 내가 직무대행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이진복 정무수석하고 뜻이 잘 안 맞은 게 아닌가 이런 뜻이 잘 맞았다면 그 위에 친윤계라든지 윤핵관 이런 분들이 아니 이거 아니다. 거리다. 이거 조기 전대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오잖아요.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체제로 수습 나선다. 고민 깊은 이준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희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강용석 꿰매입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을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았다면서 2018년 9월 이 의원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3일 김 씨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그 이유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밝혔습니다. 김 씨는 강용석 변호사의 꿰매 넘어가 소송을 냈었다면서 강은 나는 강을 이용하려 한 정치적인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은 4년간 진행돼 왔는데요. 이 의원 측이 소취하서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결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암살 축하입니다.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 가운데 중국의 일부 상점들이 아베의 총기 피습을 기념하는 행사를 벌여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에는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인 가게들의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아베의 사망을 기념하는 문구와 함께 밀크티를 한 잔 사면 한 잔 더 주겠다. 주말 동안 모든 손님에게 40% 할인 행사를 한다 등이 적혀 있습니다. 또 한 클럽에서는 대형 전광판에 이렇게 아베의 사진을 띄워놓고 사람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행태에 일본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히틀러를 찬양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부정하는 정치인이 암살됐다면 유럽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인도로 돌진입니다. 한 가게 앞에서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운전자가 가게 직원을 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다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러 왔지만 주차는 해당 가게 앞에 했는데요. 가게 직원이 운전자에게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옮겨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이후 운전자는 영업을 못하게 입구를 막겠다며 차에 올라탔고 이를 만류하던 직원이 서 있던 인도로 이렇게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사고로 낸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인한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희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간보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들었죠.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이 의원의 행보는 이미 전당대회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주말 광주를 찾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당권 도전 의지를 밝히는가 하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지자들과 소통에 나섰죠.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이미 당 안팎에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최고위원 경선에 잇따라 도전장을 던진 친명계 의원들, 앞다퉈 이재명 의원을 호명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저를 믿었으니 총괄상황실장을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역대 가장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이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는 바로 나다라는 거겠죠. 이 의원이 출마도 하기 전부터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친명계에선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이 상수인 듯 싶은데요. 그럼에도 정작 이 의원은 침묵을 유지 중입니다. 이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해왔던 비명계에선 답답할 노릇이겠죠. 이 의원이 말한 108번뇌가 맞느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 108만 번대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이제 그 지도자로서 말해 국민들의 요구에, 당의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답할 때다. 그래도 답이 없자 이번엔 서른 의원이 나서 간보기 정치 그만하라 직격을 했습니다. 민당 전대의 관심, 이 의원의 출마 여부에 집중이 되면서 당의 비전과 정책 이슈는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이 의원 측에선 정작 간을 보고 있는 건 설 의원이 아니냐, 그대로 맞받았습니다.
저는 서른 의원도 간보기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돼요.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면 되고. 근데 지금 출마 선언 그냥 다른 분이 출마하는 게 상관없이 본인이 나갈 거면 그냥 하고 나가면 되거든요. 이 의원의 출마 시기를 놓고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은 아니라는 건데요. 원래 주인공은 늦게 등장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출마 선언 빨리 해라. 그것도 제가 보기에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 본인이 하고 싶으면 본인 출마 선언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아니, 또 대권 후보든 당권 후보든 원래 약간 앞서간 후보가 제일 늦게는 하게 돼 있습니다. 조용필식으로. 사실 이 의원이 출마 선언을 늦추는 이유는 따로 있죠. 일찍 링에 올라봤자 다른 주자들의 타깃만 된다는 겁니다. 굳이 먼저 나서 집중파를 맞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의원은 당권에 도전할 의사가 있다. 메시지는 분명히 했는데요. 지난 주말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광주를 찾았죠. 국회에 입성한 뒤 첫 지방 일정이었습니다. 하나의 진영의 대표로서 이재명의 부족함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제가 안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또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당권 주자가 전대 전에 광주를 찾는 건 일종의 통과 의례로 통합니다. 이미 전대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의원과 강병원 의원도 광주를 찾았죠. 박용진 의원도 오늘 14일 광주행을 예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아직 출사표를 던지진 않았지만 미리 광주를 찾아 사실상 신고식을 한 겁니다. 이 의원은 전대 출마에 앞서 지지층 결집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죠. 또다시 트위터 번개에 나섰습니다. 지지자들의 질문에 한 땀 한 땀 답글을 남겼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많이 속상한 거 아시고 트위터 켜신 건가요? 란 물음에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함께 가는 제 동료들은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온 가족이 민주당에 입당했다는 트위터그램 또 끝만 더 해도 돼요 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징가 Z세대인 제가 소화하기에는 좀 귀요미 넘치는 글인데요. 이걸 그대로 읽어야 하나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의 트윗글에 저보다 조금 더 당황한 분이 있었죠. 바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이재명 의원님이 저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에 속상해하는 열성 지지자들을 달래기 위해 오늘 새벽 트위터에 올리신 내용입니다. 어제 유튜버의 범죄 사건 이후부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를 억압하면 안 된다고 메시지를 낸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저 트위터 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당황스럽습니다. 자신이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주장한 한 유튜버가 박 전 위원장 집 앞까지 이렇게 찾아가서 비난 방송을 했었죠. 우상화 비대위원장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한 당원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여줬던 모습, 제가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이제 터질 것이 터졌다. 이렇게 극단적 소통 방식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의원도 강성 지지층에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기대와 다르다고 비난 억압하는 건 이재명과 동지들의 방식이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이랬던 이 의원이 어떻게 몇 시간 뒤에 동료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조금 더 해달라는 글을 올릴 수가 있느냐, 박 전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 의원의 자제 요청 글이 과연 진심이었냐, 폭력적 팬덤은 위험하다, 나를 세우면서 말입니다. 글쎄요, 박 전 위원장의 주장이 맞는지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의원이 자신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에 속상해하는 열성 지지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트윗글을 올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자신은 유튜버 범죄 사건으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트위터 계정 이재땡님의 이 질문, 오늘 우리들이 많이 속상한 거 아시고 트위터 켜신 건가요? 란 이 물음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한 듯 싶은데요. 이재땡님이 속상했던 이유, 앞선 트윗글을 좀 살펴보니 박 전 위원장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유튜버가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됐다는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나이스를 외쳤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일침을 놓기도 했는데요. 해당 유튜버가 명백히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 자제 요청에 속이 상했을 리는 없겠죠. 속이 상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과 문제 유튜버 때문에 트윗으로 논쟁을 벌였는데요. 이 의원과 이른바 개딸들이 범죄 옹호자인 것처럼 비판을 받자 어떤 미친 사람이 스토킹 범죄에 낄낄거리느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달리 싸잡아 비판을 받자 속이 상했던 듯한데요. 그 마음을 이 의원에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의원을 지지한다고 해서 모두 폭력적인 팬덤은 아니겠죠? 명색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한테 억압적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냐. 여러분이 안 하는 게 맞죠. 저는 많은 색깔 온 겁니다. 박 전 위원장은 조금 더 해달라는 이 의원의 이 트윗도 문제를 삼았죠. 온 가족이 당원에 가입했다고 하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했나 싶기도 합니다. 까지 찾아가고 이거는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에 대해서 당무에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당원 가입 당에서 당원 가입하는 거를 팬덤 정치와 연결하는 것 자체는 좀 이해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당에서 당원 가입은 1년 365일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박 전 위원장이 이재명 지지자는 폭력적 팬덤이다 이렇게 공식화를 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박 전 위원장이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게 거친 공격을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폭력적 팬덤이다 딱지를 붙일 순 없겠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수박이다 조건 반사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이러다 민주당엔 개딸과 수박만 남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톡슨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네, 앞서 발제에서도 전했지만요.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은 뭐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관심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어대명이냐,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바로 대표가 되는 거냐, 아니면은 다른 결과가 나오느냐에 쏠려 있는데 이른바 97그룹 단일화가 최대 변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97그룹이 단일화를 해서 세게 붙어야 한다,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과 각을 미리 세워놔야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견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97 세력들이 세대교체 등 이 담론을 가지고 나왔는데 단일화해가지고 세게 붙어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개혁, 혁신할 것인가,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TV 토론 등 당내 토론을 통해서 같이 해나가야 된다. 97그룹의 당권 주자 양강 쌍박 중 한 명이죠. 이 박용진 의원도 이 97그룹 단일화가 어대명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어대명이라고 하는 체념의 울타리 이걸 부수고 민주당은 달라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으로 들썩들썩하는 전당대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일화도 중요한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다만 단일화 시점을 놓고서는 97그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예비 경선 전에 후보 단일화를 하려면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다른 후보들과 접촉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 강훈식 의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일단 예비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까지는 각자의 힘으로 치르고 난 뒤에 이 3명으로 컷오프가 되고 나면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네, 단일화 시점에 대한 의견도 다르고 일단 97그룹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당장 97그룹 단일화의 대전제가 반 이재명 전선 구축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의원의 경우는 또 친명계로 분류가 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사이인데요. 그래서 출사표를 던지기 전엔 이번에 전당대회에 불출마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박 의원은 당권 도전을 선언하기에 앞서서 이재명 의원과 만나서 사전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의원이 응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 2주 전쯤에는
둘이서 새벽까지 술도 한번 마셨었고요. 당의 비전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내용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고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이 때문에 이 박 의원이 97그룹과의 단일화에 나서기보다는 이재명 의원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명추연대, 이재명 추미애 연대처럼 이 박 의원이 추미애 전 대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이재명 의원에게 간보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날선 반응을 보였던 서른 의원도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는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 당대표 출마는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서른 의원의 출마 여부는 이재명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달려 있는 듯한데요. 서른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전대 출마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출마 선언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만일 이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당권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간재명 비판 속 이재명 당권 행보 시동, 박지원 개딸 폭력 행보 성급한 일반화 물음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두고 당내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반응을 내놓고 있죠. 이 대표와 가까운 유승민 전 의원은 윤핵관과 윤리위를 거칠게 비판했는데요. 반면 차기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악법도 법이라며 징계를 수용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Everybody ready to say goodbye to our solar system? Here we go. 과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지구를 뜨겠다 발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화된 지금 그 말이 씨앗이 된 걸까요? 지구를 뜨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요. 강제적으로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을 떠나 있게 된 건데요. 최근 정치부 회의를 강타한 화제의 코너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썸네일 시간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주변 인사들의 썸네일이 이렇게 크게 떠 있는데요. 크게 친이준석과 반이준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친이 성향의 두 사람 관련 썸네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유승민 후보 어제 청년 정책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받더니만은 압도적인 1위로 청년들에게 지지받는 그런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준비된 청년들을 위한 대통령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어? 유승민. 진짜 유승민계가 유승민은 안 될 것 같잖아. 김종인 없이 국민의힘 당권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잡을 거야. 이준석 대표, 이른바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인물이죠. 유승민 전 의원도 이 험난한 정치 역정을 함께 걸어온 이 대표를 향한 애정이 남다른 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두 사람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윤핵관에 대한 반감입니다.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익명의 그 뒤에 숨어가지고 당내 분란 일으키는 분들이고 대포차 같은 겁니다, 지금.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면 그때부터는 그 전에 정부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책임을 돌리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유 전 의원, 지난 주말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곳곳에서 드러났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경기지사 경선 때의 앙금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우리 핸드폰에 유심 있잖아요. 유심. 예, 유심. 예, 저는 유심입니다. 유심이시고, 예. 저는 유심이고 예. 김은혜 의원님이 저는 윤심이 아니고 네. 그냥 김심이길 바라고. 북콘서트가 순한 맛이었다면 이 북콘서트를 마친 후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선 매운맛을 선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를 징계한 것을 두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지금 윤리위원회나 윤핵관들은 조폭과 같다고 직격했는데요. 의혹만 갖고 중징계를 내린 건 조폭들 하는 짓과 무엇이 다릅니까? 대선과 지선이 끝나고 징계를 내린 건 졸렬한 저사입니다.
유 전 의원 이 대표를 비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 대표가 불법을 저질렀으면 법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된다고도 했는데요. 다만 이 김건희 여사를 우회적으로 거론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누구는 2달째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의혹만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면서 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를 염려한 건 유 전 의원만이 아닙니다. 이 대표와 신뢰관계에 있는 분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그렇게 저희 자유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홍 대표님하고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 시장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대표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남겼는데요. 이 대표에게 업보라고 생각하라라고 쓴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과거 이 대표가 바른미래당 시절 손학규 전 대표를 밀어내려고 모진 말을 쏟아냈던 걸 지적한 셈이죠.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도부에 저희도 포함됩니다. 최고위원 3인이. 원래 정치 문법상으로 이렇게 사퇴하면요. 3명이 사퇴하면 같이 사퇴하는 게 맞아요. 확인된 것만 최소 7회에 걸쳐 최소 1,750만 원의 장비가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그리고 형법의 배임수증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좀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치사하게 해서야 되겠어요. 쓴소리만 한 건 아닙니다. 이 해결책도 제시를 했는데요. 차분히 사태를 정리하고 누명을 벗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라고 당부했는데요. 세월 참 많이 남았다. 나는 이 대표의 모든 점을 좋아한다면서 응원의 말도 전했습니다. 반면 이 반 이준석 성향의 인물들도 있죠. 이 대표의 입지가 위태로워진 사이 차기 당대표로 거론된 이들인데요. 어제 발표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25.1%, 나경원 전 의원이 12.6%로 나타나는데요. 공교롭게도 평소 이 대표와 각을 세워오던 이들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한 겁니다. 간장에 대해서 따로도 하신 말씀 없으시죠? 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뭐 속이 타나 보죠. 일단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 징계에 관해 직접적인 발언을 삼갔는데요. 이 조기 전당대회를 대비해 당내 세력화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내일 글로벌 경제 위기를 주제로 한 첫 토론 모임을 주최하는데요. 일단 이 당내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한 이 새 결집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차기 당권에 대한 그 관심도가 아주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나서실 테고 뭐 나서시는데 윤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당 대표가 되려고 한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최소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을까요? 다만 안 의원이 발끈한 대목도 있습니다. 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 때문인데요. 이 각서가 지난 대선 단일화 협상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죠. 이 협상 과정에서 안 의원 측도 선거가 끝나면 해당 각서가 이 대표 축출용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일화를 받아들였다는 뉘앙스인데요. 안 의원 측은 이 허무맹랑한 음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여론조사 2위를 달리는 나경원 전 의원은 안 의원과 달리 이 대표 징계 문제를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이 당원 당규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고 한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당대표 경선에서 이 대표와 거친 설전으로 인한 마상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언어의 무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셔라. 저는 명심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원내대표로 계실 때 쓰셨던 단어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거는 나경원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사이에 끼어서 나경원, 이준석 가시도친 설전을 보는 것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마치고 나면 좀 빨리 좋은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전 의원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 당원권 정지 기간에 이를 풀어내는 것에 집중을 하고 일단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본인의 미래를 지킨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단순히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하는 충고인 듯합니다. 이준석 후보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근데 정치는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한다는 것을 좀 꼭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한 주요 당내 인사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이 친소 관계나 이해 관계에 따라 서로 태도가 다른 점이 눈에 띄는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병상련 유승민, 충원 홍준표, 정중동 안철수, 그리고 일침 나경원. 네, 아까 이제 안철수 의원 인터뷰할 때 보니까 옆에 배양진 체커가 보이더라고요. 네, 취재하던 중에 질문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취재도 열심히 하고 또 뉴스픽까지 와서 활약을 하고 있네요. 그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그 징계 논의할 때 그때 배양진 체커한테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번 주에 오는 걸 알고 제가 좀 소통을 하면서 일단 국장의 말씀을 잘 복습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딱 열심히 잘 하겠다고.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박마커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공통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에 대한 반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핵관에 대한 반감은 맞죠.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이제 이준석 대표는 사실 이제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분리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윤 대통령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단 두 사람의 공통점은 윤핵관에 대한 반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나경원 전 의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움직임을 보면요. 당권에 재도전할 의사가 좀 있어 보이고 최근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죠. 네, 박용진 의원의 주장 때문인데요. 이 박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이 빠루, 그러니까 쇠 지렛대입니다. 마루를 뜯어낼 때 쓰는 쇠 지렛대를. 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 네. 혹시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빠루라는 말을 썼다고 시청자분들이 또 쇠 지렛대고요. 이 쇠 지렛대를 들고 국회 입법을 막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박용진 의원이 했었습니다. 이 박 의원은 지난달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빠루 들고 국회에서 온갖 법을 다 막고 있었다. 이런 방식이 국민들에게 준 인식은 저기는 야당 노릇도 하기 어렵겠구나였고 그래서 저희가 180석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방송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박 의원은 최근 몇 차례 인터뷰에서 나에 대해서 빠루, 그러니까 쇠 지렛대를 들고 모든 입법을 막았고 또 그런 강경투쟁 때문에 총선에 우리 당이 폭망했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박 의원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입장은 뭐였죠? 박 의원은 이제 자신의 주장 중에서 사실이 아닌 건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고발장 정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면서 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쏘아붙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저희 의원실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고발을 했다고. 나경원 의원이 드디어 박용진을 고발을 했는데 저는 정치인이 정치를 하셔야지 고발을 하시나 나경원의 정치는 고발장 정치인가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실 게 아니라 본인의 주장 그때 빠루를 들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그 주장이십니다. 아니면 나는 입법을 막지 않았다 주장하시든지 아니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이 승리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든지 그러세요. 반면 나 전 의원은 이 박 의원을 향해서 국회 방호원과 민주당 측이 이 국회의원과 문을 뜯기 위해 사용한 빠루를 우리 당 당직자들이 압수를 했고 나는 그 압수한 빠루를 들고 그 경위를 설명한 것이라는 것이 진실임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은 박 의원이 악의적으로 왜곡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쁜 팬덤 정치에 소구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2019년 당시 나의 사진을 왜곡한 것에 편승하면서 본인의 정치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 비판하던 본인들 주장만 옳고 참가 거짓을 거꾸로 만드는 팬덤 정치를 악용하고 있으니 박용진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자기 모순일 뿐 아니라 더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자 정의당 얘기를 해볼게요. 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한 정의당 내홍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일부 당원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를 주장하고 나섰고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이 사퇴가 곧 책임지는 거다. 여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선거 패배의 책임 소재를 놓고 당원들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이 앞서 정호진 전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당원들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 총투표 발의안 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비례대표 의원들은 그동안 당의 정치적 결정과 행위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행사해온 결정권자였다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모두 사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지금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 모두 5명입니다. 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의원인데요. 이들이 사퇴를 모두 하면 총선 때 비례대표 다음 순번으로 이제 승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신장식, 배복주, 박창진, 이자스민, 양경규 이 5명의 사람들인데요. 이 5명이 이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은 어제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실상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저는 비대위원들 이 6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다시 정의당이 있어야 할 곳, 정의당이 대변해야 할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정의당, 찾아오는 정의당의 답안지를 실천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작성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확인한 시간들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당 재건을 위해서 3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정호진 전 대변인은 지금 이제 그 국회의원 총사퇴 당원 총투표 발의를 위한 지금 당원 서명에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당내 내홍이 당분간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그 비대위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정의당의 몰락은 심상정 전 의원의 노선 때문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징계에 둘러싼 말말말 동병상련 유승민, 충원 홍준표, 일침 나경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대체가 밥은 사줬어요? 부려먹고. 아니, 좀 이제